지금까지 조기는 제주도 남방에 머물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칠산 앞바다를 지나 5월경 연평 앞바다에 이르고 그 북쪽 대화도 인근까지 서해 연안 세 곳에서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월동장인 제주 앞바다로 귀환하죠. 그렇다면 월동장과 가까운 흑산도 앞바다엔 조기떼들이 서식하고 있을까요? 밤 조업을 위해 조기떼 한 척이 포구를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갖췄다지만 이 넓은 바다에서 조기떼를 찾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340도로 항해하고 있는 제로선 머리 쪽에 갈라 그럴까? 항해로 어저께 달리 들어갔다 이제 나온 거야. 어획량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많이 잡힐 때는 뭐 5, 600개, 7, 800개, 1000개씩 잡힐 때도 있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한 조업이 뭐 10일에서 15일이면 지금은 뭐 많이 잡아야 뭐 4, 500개 저희 컨테이너 수로 뭐 평균적으로 뭐 2, 300개, 4, 500개 그런 식으로 잡히고 있는 실적이에요. 만만찮게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출어 자체가 모험이라는 이수재 선장. 토탈 몇 망이요? 19개? 20개? 19개, 10개나 되겠지. 컨테이너 10개 따놨다고? 다른 배들과 연락해보니 오늘 조업도 큰 기대는 어려울 듯. 이럴 땐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온 10명의 선원들을 위해선 포기할 수도 없죠. 밤바다에 펼쳐진 그물의 길이만 약 7km. 이제 조기떼가 걸려들 때까지 바다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물을 내리면 다시 끌어올리는 데만 대여섯 시간. 그러나 오늘도 좀처럼 조기는 보이지 않고 선원들은 점점 맥이 풀려갑니다. 아, 고기가 오늘은 좀 수확이 없네요. 네, 요즘 봄조기가 나올 시기에 다 되었는데 날씨로 인해서 그런지 좀 조업이 좀 안 되고 있네요. 한 마리의 조기가 아쉽기만 한 절박한 상황. 전쟁이다 전쟁. 조기잡이에 사용하는 그물을 일컬어 유자망이라 부릅니다. 수심을 보며 부표줄을 조정한 다음 해류를 따라 천천히 달리면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길 기다리는 어로법이죠.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많은 수의 조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국 최대의 파시가 열렸다는 연평도에서도 좀처럼 구경하기 힘들었던 조기. 안 좋은 건데 버릴 거 버리고 7회으로 아바 땡긴댔죠. 그럼 거기 다 모임됩니다. 상한 고기 속에서.
조기가 올라올 때면 그동안 쌓였던 피곤함도 눈 녹듯 사라지죠. 조기는 거친 바다와 싸워온 어부들에겐 또 다른 인생의 꿈입니다. 하지만 밤새워 힘들게 잡아올린 조기련만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큰 녀석들은 해가 갈수록 구경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고기 크기를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깡치. 그리고 깡치, 그리고 160미. 160미는 한 19cm 내외. 130미 정도는 21cm 내외 정도 되고요. 그다음 100미는 23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그 이상 이건 75미. 맞죠? 저희한테는 색깔도 금색이듯이 저희한테는 금이랑 마찬가지죠. 그만큼 귀하죠, 저희한테는. 조기는 저한테 의미는 이거죠. 넘버원이죠. 저걸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다 먹여 살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조기는 저한테 1번이죠, 1번. 인생에 꿈이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빠른 배로 아무리 조기떼를 쫓고 다녀도 만선의 꿈이 갈수록 멀게만 느껴진다는 선원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흑산도에 가면 조기를 쓸어 담고 골목은 서울의 저작거리에 버금간다 했는데 그 영광의 주역이었던 조기는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오늘날 조기자원의 고갈을 가장 먼저 실감하는 곳이 목포에 있는 수협 위판장입니다. 저기가 이때쯤 되면 한 몇백 개는 돼야 되거든요. 상자로? 예, 요 컨테이너로 한 500개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얼른 해봐야 150개인데 150개. 그러면 적자예요, 완전. 의장이 적대야. 그래서 경기가 풀리는데 이 조기 잡아 여러 사람 살잖아요. 상자 장사, 뭐 고기 따는 사람, 고기 담는 사람, 얼음 장사, 아주 뭐 그물 장사, 아주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죠. 조기 한 마리가 금덩이처럼 느껴진다는 요즘. 선별하는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선별할 때 크기별로 해요? 네, 크기별로 해요. 많아요. 큰 거 차지고 중간치. 요거는 135마리. 요거는 280마리. 한 상자의 무게는 보통 12kg 정도입니다. 따라서 마리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조기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죠. 물론 가격 차이도 현격합니다. 공급량이 줄어들자 물량을 확보하려는 상인들이 줄을 잇고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매년 계속되는 것일까요? 원래는 이 숫자보다도 뭐 한 4배, 5배, 10배 이렇게 잡아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지금 안 나니까 워낙 중국에서 그냥 싹쓸이 조업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거고 뭐 취업까지도 우리가 너무 그냥 많이 잡아버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조기는 더 이상 일반 소비자가 쉽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하기는 시장 상인도 마찬가지. 고기가 너무 비싸니까 손님이 없대. 먹을 사람도 뭐 너무 비싸니까 안 먹대. 그전에는
바깥에 저기서 하면 막 떼마들이 막 거기 도솔병 막 꼬아고 거기서 바로 막 거기서 막 그럴 때는 진짜 사람 많이 있어. 그때는 좋았겠어요. 그때는 진짜 많아. 저기가 막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막 적을 때는 아유 막 시리콘이 있어갖고요. 앞치마를 탁 틀어가고 거기 바로. 조기의 어획량 감소 못지않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매년 조기의 크기까지 눈에 띄게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게 조기가 성숙 연령 자체가 이제 줄어들거든요. 이제 전에는 이제 한 3살이 돼야지 알을 낳을 수 있는 크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2살 정도만 돼도 알을 낳는.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막 알을 낳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원이 많이 줄어드는 징후의 하나거든요. 도대체 지금 우리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망망한 바다 위에선 오늘도 전쟁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려는 자와 어떻게든 우리 물고기를 지키려는 단속반과의 치열한 싸움이죠.为什么来这里钓鱼？这是韩国的吗？这是韩国的，对了，好斗鱼吗？不是好斗鱼，外面没有鱼了，主要是我们东海都没有鱼了，就是这里稍微好一点来这里找，不是说为什么来这里找。你们什么内容的内容的鱼啊？那都是那种鱼啊，对呀对呀。那种有的时候杂七杂八的鱼。 현재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 어선은 1,600여 척. 하지만 이들이 더욱 치명적인 건 저인망 쌍끌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두 척의 배가 서로 그물 끝을 잡고 바닥을 훑어가는 방식이죠. 이게 규정이 없어요. 몇 cm를 잡아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그냥 하는 말로 깡다리. 그냥 조기 새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잡지 않았다면 계속 성장하여 칠산바다에 이르고 연평바다에 다 산란했을 황금조기들. 한때 이곳은 전국 3대 파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백 척의 배들이 성시를 이루었을 곳이죠. 그러나 지금 부안군 위도 앞바다는 배 한 척 구경하기 힘듭니다. 수온 14.72, 염분 31.74. 매년 올라가는 해수의 온도. 수온이나 염분, 이제 표층 저층에 있는 것들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약간의 그 오차값은 있겠지만 그 대략적인 어떤 이제 수중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해수 온도의 증가 속도는 세계 평균의 3배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물고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저번 조사보다는 통발의 붕장어는 덜 올라온 것 같고요. 예. 불가사리도 전보다는 확실히 양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예. 고기가 많다는 곳에 미리 그물을 설치해 두었건만 좀처럼 모습을 내밀지 않는 조기. 버려! 차보야! 백조기! 아, 백조기라고요. 어부치라고. 백조기. 백조기. 네, 백조기. 굴비 사촌 동생. 아이고, 참. 황금조기 대신 모습을 드러낸 건 백조기입니다. 이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쪽 주변에 이제 자망이라든가 톱발이라든가 지나친 그 어획 강도가 높은 이런 어구를 쓰므로 해서 지나친 남획이고 다음에 이제 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낚시를 하면서 그로 인한 이제 이 수한 자원이 감소. 분명 조기들이 산란을 위해 북상할 시기인데 왜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까닭을 찾아 바닷속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흡사 황량한 사막을 연상시키는 바닥을 훑어가자 개흙을 뒤집어 쓴 넙치 한 마리가 원망하듯 우리를 바라봅니다. 개그물에 걸려 발버둥치는 백조기 한 마리. 과연 우리는 이 물고기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바다의 겉모습만 보고 왜 이토록 물이 맑은데 조기가 오지 않느냐고 원망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진정으로 이 바다에 오고 싶은 게 조기였다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영광에 있는 참조기 연구센터. 우리는 이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살아있는 황금조기를 만났습니다. 산란철이 되면 조기는 색이 짙어지고 울음소리가 요란해지죠. 조기의 번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연구원들은 배를 눌러 정자와 난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조기들에게 신방을 차려줄 것입니다. 산란을 하기 전에 보면 어류들이 조기가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약간 분산돼가지고 어수선하게 불규칙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산란철이 되면 조기는 더욱 황금색을 띠게 되죠. 부풀어 오른 뱃속엔 7만여 개의 알이 바깥 세상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산란이 임박하자 암컷이 불에를 이용해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곤 마음에 드는 수컷이 나타나자 산란을 시작합니다. 산란을 확인한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뿜어내 알을 수정시키죠. 수정에 성공한 날은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수중에 떠오르게 됩니다. 너른 바다에서 일생이 시작되는 극적인 순간이죠. 하루 만에 꼬리가 생기고 부화된 지 50일이 지나자 어린 조기가 부쩍 자라 먼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조기들이 온 바다를 헤집고 다닌다면 조기도 우리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젠 전설로나 들려오는 칠산바다 황금빛 조기의 전성시대. 기다리던 조기가 찾아오지 않건만 올해도 어김없이 위도 사람들은 용왕신께 바칠 띠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라도 이것이 이 풍선 돛담배로 조기를 잡고 이 칠산 앞바다에 조기 잡는데 그 초산날이면 최고 1년 중에 최고 캄캄한 밤이에요. 그래서 띠배를 띄고 띠배 띄면 저기서 이제 도깨비불이 어디가 많이 있으면 그걸로 가서 그 조기를 잡느라고 이 원래 그게 한 수백 년 전부터 이 띠배를 만들었어요. 조기를 보내달라 전갈이라도 넣는 것일까요? 선원 너무 높아. 선원이요, 선원. 선장, 인물사고, 밥한장, 하장, 전부 다 장급들 맞았네. 용왕신께 배를 끌고 갈 선원들이 모두 탑승하고 가판엔 신께 바쳐질 떡이며 돼지고기 등 재물이 던져집니다. 바다로 돈 질러 가자 칠산바다 부르는 조기 우리 배 마장에 다 떠실었다니. 이 띠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조기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위도 사람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다를 일컬어 생선을 내주는 곳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아름다운 기억의 곳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의 밥상을 풍성하게 했고 우리에게 행복한 기억을 가져다 줬던 황금조기. 한때는 그 스스로 전설이었고 다른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이 땅 백성의 물고기. 조기가 돌아오는 날 우리는 꼭 그만큼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만큼 행복해질 것입니다.